자, 2번. 2번 문제 보시면 함수 fx가 내일 또 미적합니다. 오늘 이거 만약에 내일 우리 원래 하는 시간 해보시니까 내일은 시험 간단하게 볼 거야. 우리 지금 2023 9했고 2022 9했지. 2021년도 9는 문제가 30개야. 네? 그때는 가나형이어가지고 수능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자, 이 문제에서 이거 완벽한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 정신만 바짝 차려야 돼. 있고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뭐뭐뭐를 구하래. 일단은 문제 조건에서 f1이 얼마래? 2라고 했고 f'에 1 넣은 게 또 얼마네? 2라고 했지. 그럼 ex 함수 다루는 거 우리 지난번에 계속 연습했지. 얘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응용 문제.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f의 1이라고 하는 걸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에 2의 1제곱이 2가 되니까 2는 사라져 안 사라져? 약분돼서 1 처리가 되겠죠? 맞나?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1이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다? 0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 f'x는 어떻게 돼? 이건 미분은 ex 그대로 써주고 얘 그대로 써줘야지. 그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대로 쓰고 그 다음 누구 써줘? 얘 미분한 거 써줘 안 써줘? 그럼 어떻게 돼? 더하기 2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으라는 거야? 1을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으면 2에 괄호 1, 2 합치면 얼마지? 3, 1 집어넣으면 몇 a? 2a 더하기 b 한 결과가 또 누가 나온대? 2가 나온다는 거지. 얘 약분하니까 1 처리되겠죠. 그러면 2a 더하기 b는 무슨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처리를 하면 위아래 식을 그대로 뺍니다. 음수 a는 2가 될 거니까 a 값은 마이고 b의 값은 얼마지? 2가 되겠지? 다시 함수 fx를 정리해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2의 x가 될 거고 f'x는 어떻게 되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미분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랑 얘 미분하면 2x 얘 미분하면 음수 2가 되니까 딱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서 얼마가 되죠? x제곱에 2의 x가 되겠죠. 맞습니까? 일단 한번 지금에서 갈게요. 자, 그러면서 또 뭐 더 해야 되냐면 문제 풀다 보면 더블 프라임까지 찾아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더블 프라임 하게 되면 뭐가 그대로 가? 2x 그대로 있고 x제곱 더하기 얘 미분한 거 이렇게 돼야 돼. 되지? 자, 이거 준비된 상태가 첫 번째 가조건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는 합성함수야. g 합성함수 fx가 누구다? f'x다. 근데 문제에서 이것만 해도 까다로운데 합성함수 계속 나온다는 거야. 지금 딴 게 아니라 합성함수 지금 뭐 미분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hx가 어떻게 쓰여졌어? f의 역함수 x랑 gx가 서로 뭐야? 곱해진 함수지?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f의 역함수의 x를 실제로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f 역함수 자체를 쓰고 미분 쓰면 뭐 기호 쓰기가 좀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니까 그럼 보통 f 역함수가 나오면 뭘로 바꿔? 새로운 함수로 바꿔 안 바꿔? 그럼 누구 바꿔 쓰냐? fg h가 등장했지. 다음 누구야? t 갑자기 t가 왜 나오냐? 아니 역함수 EFG 하는 거 아니겠어요? H 다음에 뭐야? I 좀 애매하잖아. 함정 없을 수 있어. J 웃기잖아. JK 아니 뭐 써도 상관없어. 대문자 A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써본 거야. 그럼 어떻게든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 자,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런 상태에서 H'1을 구하라니까 나 뭘 찾아야 돼? H'(x) 찾아 안 찾아? 그럼 뭘 미분법? 고백? 미분법 암리 딩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이제 누구 집어넣는 거야? 2 집어넣으면 되죠. 자, H'의 2는 K'의 2 곱하기 G의 2 더하기 K의 2 곱하기
G 프라임 1이야. 근데 G부터 먼저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G부터 먼저 가보면 G의 괄호에 F의 X 한 결과가 F 프라임 했을 때 나는 이 값을 누구로 만들고 싶냐? 2로 만들고 싶지. 그럼 2로 만든다는 건 fx가 2가 된다는 거, 얘가 2가 된다는 건 지수가 1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1 넣어보니까 어때? 맞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g의 f의 1이 f 프라임 1이랑 같아. 근데 얘의 값이 얼마니? 2가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G2의 값이 내가 찾는 게 지금 요 값인데 G2를 찾고자 하는데 G2는 누구랑 똑같아? F 프라임 1이랑 똑같지? 그럼 F 프라임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잖아. 그럼 얼마 나와? 2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F에 1 집어넣으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근데 F의 역함수가 K니까 여기서 동시에 또 뭐 할 수 있어? K의 2가 얼마다? 1이라는 거 나오죠? 동시에 나오잖아. 더하기 1 이렇게 확인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야? G 프라임이니까 G 프라임 2는 여기지. 이 값이 누가 될 때 찾아야 돼? 또 G 다시 볼게요. 프라임은 다시 찾아야 되네. 또 미국에 되네. 귀찮은 정말 이 문제 귀찮은 끝이 없죠. 그럼 gx가 주어졌으니 G 프라임 저 함수를 좌변곡은 동시 미분하면 건미 곱하기 속미 한 결과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G 프라임의 1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역시 얘가 누가 될 때를 찾고자 하는 거야. 2지. 그럼 얼마? x지. 1 넣는 걸로 결정됐으니까 1 넣으면 G 프라임의 2가 될 거고 얘는 F 프라임의 누가 되는 거야? 1이 될 거고 이 결과가 F 더블 프라임 1입니다. 이거 아니야? 맞니? 자, F 프라임 1의 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누구야? 2였고 더블 프라임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몇 2지? 3, 2가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약분시키니까 G 프라임 2의 값은 얼마입니다? 3입니다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K 프라임 2인데 K가 누구야? F 역함수잖아. 그러면 K 프라임 2라고 하는 거 우리 공식상 배웠잖아. 뭐야? K는 누구 역함수야? F 역함수지. 그럼 여기 어떻게 돼? F 프라임이 뭐야? K 2 아니야? 분의 얼마야? 1이랑 같아?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K2가 얼마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F 프라임 1이 되겠지. F 프라임 1이 얼마야? 2지.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 처리되니까 1 더하기 3은 그 결과의 값이 얼마입니다? 4입니다. 이걸 못 푼 녀석들은 정말. 아니 정신차려서 풀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식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 뭐 20, 솔직하게 뭐 미분 하나 주고 적분 하나 주고 극한 하나 준다고 했을 때 뭐 충분히 이런 거 나오면 땡큐지. 계산 복잡한 거 이걸 감안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점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첫 번째 거 다시 보겠습니다. 1번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 번 설명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눈치도 까야 되고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선생님 설명할까요? 자, 지금은 이게 옛날 거여서 쉬워. 만약에 올해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면 절대로 함수로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함수가 안 주어질 거야. 지금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니? 이거를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지? x제곱에 2의 음수 x 더하기 2라는 함수지. 실제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긴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국 수능에서 나올 때 선생님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상하함수가 등장하기보다는 뭐 상하함수 빼기도 좀 애매해서 상하함수 들어간 뭐 미분이든 적분이든 등장할 수는 있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난이도를 낮춘다 그러면 상하함수는 적분 쪽에 넣을 것 같고 미분 쪽에서 그래프 그릴 때는 EX를 넣는 게 좀 난이도를 어쨌든 좀 쉽게 하기는 좋아. 겉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왜? EX 함수 자체가 그리기가 좋아 안 좋아? 우리가 사실 제일 편한 함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답 없다고 생각하고 EX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 EX 함수를 그리려면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되지? 첫 번째 뭐 확인? 정의역 확인.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합쳐진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부분적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 아직 케이스 아니야?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다항함수도 범위가 실수 전체고 지수함수도 범위가 실수 전체니까 정의역의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럼 X축이 다 사용이 될 거라는 거야. 저 밑에 그래프가 있지만 공부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 확인? 절편 확인. 무슨 절편 특별히? X절편 또는 Y절편이지. 지금은 떠먹게 보이는 게 X가 0 집어넣으면 Y 값도 0이지.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지나? 0,0이라는 점을 지나 안 지나? 자 지나는데 이거의 모양이 잘 봐. 얘는 항상 어떻게 지나니? 항상 지나가지. 지수함수는 위치 양수면 이렇게 가는 거, 음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X쪽 방향의 평행이동이지. 왜냐면 요거 자체도 음수로 묶어내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른쪽 왼쪽이기 때문에 전혀 치역의 제한 조건이 없지. 얘는 항상 양수지. 그럼 그래프가 바뀌는 모양은 누구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될 것까지도 예상이 가능해 안 가능해? 즉 0에서 뭐를 가진다? 극소를 가질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프 그림 요령이다. 쌤을 동의돼?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 정근선 따져야 되지. 정근선은 음의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지. 자 양의 무한대로 갑시다. 그럼 얘도 무한대고 얘도 이의 음의 무한대지. 근데 이의 음의 무한대랑 양의 무한대 중에 누가 충격이 더 커? 지수가 크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2분의 1의 무한대니까 0으로 간다는 뜻이랑 똑같으니까 여기 떨어지겠지. 그럼 그래프 개형이 분명히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를 가자는 거죠. 물론 여기가 복잡하게 만약에 4차함수여지 그럼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 없어? 이해돼? 그거를 고려해야 돼. 그래서 2차면 땡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컨셉 이해돼?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는 계속 뭐야? 양의 무한대고 얘는 그대로 2의 무한대니까 계속 크겠지?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생겨 안 생겨?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대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는 거지. 극대 어떻게 찾아? 이 함수를 뭐해서? 미분해서. 자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그대로 써줘 안 써줘? 자 처음에 누구 써줘? F를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얘를 미분한 그대로 써준 거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지. 그래서 음수 무슨 제곱? X제곱 맞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 그대로 더하기 2x가 되니까 음수의 x에 x 빼기 2지. 그럼 나중에 부호 판단도 마찬가지야. 얘는 항상 무슨 값을 가져? 양수 값을 가지고 그러면 이 도함수의 개형이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 개형이 뭐라고? 부호 개형이 얘랑 똑같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0과 2에서 위로 볼록이니까 증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가져? 극소를 가져 안 가져? 여기서 극대를 가져 안 가져? 그러니까 2에서 극대를 가진다는 게 모든 것이 딱 많이 들어맞는 거지. 컨셉 이해돼? 다시 얘기해서 얘는 항상 양수야. 그래서 2가 편하다는 거야. 얘는 부호 판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2차든 3차든 여기 함수의 부호 개형이 곧 전체 도함수의 부호 개형이랑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진다. 컨셉 이해돼?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2를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2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은 1이지. 따라서 그때가 얼마인 상태다? 4인 상태다.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야? f 합성함수 fx. 근데 문제 앞에서 뭐라고 돼있어요? 함수와 즉 이렇게 생긴 함수와 이걸 방정식으로 바꿔볼까? 방정식 좌변은 이거와 우변은 누구지? 2의 제곱분이 얼마지? 15가 만날 때의 뭐의 개수야? 교점의 개수지. 즉 다른 말로 방정식으로 바꾸면 뭐의 개수? 뭐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 하면 뭘로 풀어? 그래프로 풀어 안 풀어? 컨셉이 이해돼? 근데 이제 원래 합성함수 문제 풀 때 방정식으로 되든 얘를 그래프로 풀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뭐야? 고정돼 있지. 그리고 얘 그래프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합성함수 푸는 원리는 속함수에서 어디로 가거나
겉함수로 가거나 두 번째 어디야? 겉함수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속함수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이해돼? 속에서 어디로 가느냐, 겉에서 보는 속을 본다. 그러면 일반적인 방식은 이거야. 얘가 무슨 접근이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접근이고, 얘는 뭐에서 푸는 거야? 그냥 치환으로 푸는 겁니다. 뭐라고? 치환.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 근데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고려는 이거야. 근데 이건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줄 거야. 혹시나 그래프가 여전히 자신 없는 친구들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쓰기는 난감한 게 이런 값들이 고정된 값이 안 나오지. 또는 함수에서 뭔가 미지수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게 되면 이 방식은 사용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풀 수 있는 능력치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뭐를 추천하는 거야? 그래프를 추천하는 거고, 그래프도 어떻게 돼? N축 스킬이라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친구 중에 아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안 써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어. 개인적으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 함수 두 개 나란히 놓고 우리가 뭐 그 극한 같은 데 풀 때 F가 X가 결정이 되면 누가 fx가 결정이 되고 그 fx가 다시 새로운 함수 안으로 새 정의역으로 들어갈 때 증가함수 바뀌는 지점만 찾아서 간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오늘도 그렇게만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컨셉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걸로 일단 한 번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겉함수도 푼다는 건 뭐냐면 f 괄호 이 녀석을 뭘로 만들어? 그냥 네모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 값이 얼마지? 2의 제곱분 얼마지?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2의 제곱분의 15라는 값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 있겠냐? 생각을 해보자. 느낌상 딱 봐도 지수에 2가 생기려면 여기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 4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제 4를 집어넣은 값을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4를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값 y가 어떻게 되죠? 4 집어넣으면 분모 2의 제곱분의 4, 4? 16이니까 2의 제곱분의 15라는 값은 어디야? 걔보다 좀 아래에 있어 없어? 있겠지? 자 지금 요 방식 푸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는 지금 얘가 네모고 y축이 여기 있을 텐데 y를 f 네모로 봤을 때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 함수랑 누구랑 2의 제곱분의 15랑 만나는 점이 몇 군데가 있어? 세 군데가 생겨 안 생겨? 첫 번째 군데가 여기를 만약에 뭐 알파1 여기를 두고 알파2 여기를 두고 알파3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건 누구야? 이 네모의 값이 3개가 생겼다는 거지. 알파1, 알파2, 알파3 여기까지 쓸말 동의돼? 그럼 어떻게 돼? 알파1이라는 게 곧 네모 fx니까 다시 fx가 누구랑 만나는 지점? 알파1이랑 만나는 지점에서 근이 하나 찾아질 거고, 두 번째는 똑같은 함수 fx랑 알파2에서 만나는 지점이고, 세 번째, 왜냐면 지금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늘 뭐야 문제에서는 개수에 관한 문제가 나올 거고, 4점짜리에서 더 어렵게 만든다 해서 이 개수를 뭘로 넣을 수 있어? 시그마로 넣을 수 있지. 왜? 모든 n 값에 따라 바뀌어 안 바뀌어? 이 높이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수열의 문제로서도 분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개수를 또 뭘로도 물어볼 수 있어? 집합의 개수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럼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냐 그냥 실근의 개수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는 거. 그때 집합의 오요수의 개수. 이번 실문 때 그걸 강조했었잖아. 오케이? 동의돼? 그럼 두 번째는 fx가 어떻게 돼? 요렇게 될 때가 나오겠지. 그럼 첫 번째가 fx가 알파1이니까 다시 보자. 알파1이 어디야? 음수의 값을 가지지? 그러면 다시 이제는 얘가 x가 되고 얘가 fx가 되고 알파1이라는 내가 처음에 찾아낸 이 값이 다시 y 값으로 바뀌지. 거꾸로 가니까. 맞아? 그럼 알파1이 어디야? 여기쯤에 있겠네 음수가. 그럼 얘는 만나는 실근이 있어 없어? 없다. 맞아? 두 번째 알파2는 어디야? 0과 2 사이는 어떤 값이지?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0과 2 사이니까 어쨌든 양수잖아. 이 값은 얼마고? 4고 어디를 지나가든 몇 점을 지나? 3점을 지나겠지. 여기서 근이 몇 개가 생긴다? 3개가 생긴다. 그 다음 알파3의 값은 누구보다 좀 더 커? 4보다 크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몇 개야? 1개가 된다. 그래서 총 몇 개다? 4개다. 이게 겉함수도 속함수, 즉 치원으로 풀었던 가장 여러분이 고1 때 처음 배웠던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뭘로?
그래프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풀이 방식이 익숙해져야 되고 이게 수 2에서도 뭐 안 나오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알겠어요? 안 나오는 법은 없어 수투에서도. 왜냐면 함수 자체를 뭘로 만들면 돼? 3차나 이런 걸로 만들면 되는데 똑같이 문제가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그럼 이번엔 뭐야? 속함수에서 겉함수로 간다는 건 뭐를 이용한 풀이다?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다. 그럼 잘 보세요.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지? x가 결정이 되면 누구? fx 그 f가 다시 어디 함수 안으로? f 안으로 보는 거지. 그때 중요한 아까 얘를 치환시켰지만 얘가 여기서 뭐야? 매개변수지. 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얘를 읽어낼 때 처음에는 뭘로 읽어내? y 값으로 읽어냈다가 다시 정의역이 s 값으로 바뀌겠지. 그럼 x의 정의역을 읽어냈는데 증감이 바뀌는 지점이 중요하겠지. 뭐가 바뀌는 지점? 증감이 바뀌는 지점.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가? 0까지 갔대지. 그때 함수 fx는 어떻게 돼? 양의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0까지 값이 떨어질 거고. 두 번째, 0에서 어디까지 갈 동안? 2까지 갈 동안 fx의 함수 값은 0에서 어디까지지? 4까지 커지고 그 다음 2에서 어디까지가? 무한대까지 계속 가면 얘는 4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다. 이해돼? 증감이 바뀌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눈 거지. 그럼 이제 다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이쪽에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면 얘는 사실상 어떤 역할이야? 그러니까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이걸 뭐 쉽게 이해한다면 징검다리 같은 거야. 징검다리. 내 목표치는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길고 멀기에 뭐야? 징검다리 하나 밟고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징검다리 밟을 때 얘는 뭐야? 도착지지만 다시 다음번을 향해서 갈 때는 어떻게 돼? 출발지 역할을 해주지. 그러니까 도착지 역할이 y 값이고 출발지 역할이 뭐야? x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실제로는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긴 할 건데 지금 그래프 그릴 때까지만 한번 써주는 거지. 그럼 나는 다시 이제 이 함수를 그릴 건데 얘가 다시 정역이 되는 거야. 그럼 무한대부터 읽어내는 거지. 어디까지? 0까지. 그때 그래프 유형이 어떻게 돼? 0에서 어디까지 커졌다가 4까지 커졌다가 다시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근데 이게 정의역이 어디야? 음의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올 때야? 0까지 올 때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읽어낸 걸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써줘 안 써줘? 써주게 되겠죠. 얘가 동의되나? 전혀 할거 없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0에서 어디까지? 4까지인데 나는 여기 표시할 때 여기는 S대 X축 맞니? 세로축은 무슨 축이야? F 합성함수 fx라는 거야. 이제 제발 이해하셔야 됩니다. 쌤 이 정도면 시간 많이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0에서 어디까지야? 4까지니까 4라는 지점이 아까 체크를 했지만 4일 때가 얼마야? 2의 제곱분 얼마지? 16까지지. 그러면 0에서 4까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모양이 여기서 끊어져. 그럼 여기서도 0에서 근데 나는 2까지 갈 건데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커지는데 여기 위치는 똑같은 위치까지 맞춰서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딱 끝나. 끝나겠죠. 정확하게는 접선의 기억 0은 되진 않습니다. 이게 뭐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고 이렇게 돼야 돼. 여기서 딱 끊어지지. 그 다음 어떻게 돼? 2에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여기 전체 정의역을 볼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4에서 어디까지야? 0까지니까 다시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오지. 그럼 여기서 타고 똑같은 위치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쳐서 앉아지. 쳐지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야? 이 값이 2의 제곱분의 16이니까 15는 아래쪽에 지나갈 거고 그는 총 몇 개를 가진다? 4개를 가진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방식이 우리가 훨씬 많이 사용할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이 문제도 2017년도에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때 대부분의 풀이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아까 쌤 앞에 썼던 게 혼재됐었다고. 이해돼? 혼재됐었고 아직까지 그게 막 강하게 나올 때가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는 이제 좀 달라졌다는 거지. 등장하게 되면. 그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첫 번째 풀이 방식은
지금은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그렇게 권하는 방법은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왜? 나중에 이런 값들이나 fx 중에 미지수가 생겨 안 생겨? 생겼을 때는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우리한테 뭐다? 더 우월한 방법이 될 거라는 거. 여기가 동의돼요? 동의돼요? 그러니까 3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몇 번? 3번. 자, 3번 문제 보시면 닫힌 공간 0과 어디 사이에서? 2파이에서 x에 대한 방정식 서로 다른 뭐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모든 중수의 값이 합이지? k 값의 합이지. 맞아? 어렵진 않습니다. 잠깐만.